착륙대 300m 확장이 논의된다. 80인승 항공기 운항을 위한 설계 변경이다. 현재 활주로는 1200m로 설계되었다. 이를 1500m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두봉을 깎아 915만 큐빅미터 토사를 확보했다. 수심 30m 바다를 메우는 대공사다. 케이스는 30개가 바다를 막았다. 12층 아파트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착륙대 확장은 안전과 경제성을 높인다. 숨겨진 비밀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울릉공항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지역민 이동권 보장이 핵심이다. 독도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80인승 항공기는 경제성을 높인다. 50인승보다 수익성이 30% 이상 높다. 에달 72와 E190기2가 후보 기종이다. 1200m 활주로는 한계가 있다. 울릉도는 연중 강풍이 141이다. 안개 41. 돌풍과 비도 빈번하다. 1200m 활주로는 착륙 위험을 안는다. 1500m로 늘리면 안전성이 강화된다. 2023년 무안공항 사고가 논란을 키웠다. 제주 항공기 추락으로 179명이 사망했다. 무안공항은 2800m 활주로였다. 울릉공항 1200m는 비교도 안 되는 짧은 길이다. 활주로 끝은 바다로 이어진다. 착륙 실패 시 대형 사고 위험이 크다. 지역민은 1500m 연장을 요구한다. 2025년 4월 궐기대회가 열렸다. 추진위원회는 4112명 서명을 모았다. 활주로는 생명선 뒤라 주장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다. 공항은 독도 접근의 전초기지다. 국가 안보와 독도 수호에 기여한다.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울릉공항은 EC 등급으로 설계되었다. 50인승 항공기에 맞춰졌다. 3C 등급으로 상향하면 80인승이 가능하다. 착륙대 폭은 140m에서 150m로 늘어난다. 종단 안전구역 90m가 신설된다. 비상시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국토부는 1200m로도 운항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문제다. 울릉도의 강풍과 안개는 비계기 활주로에 취약하다. 결항률이 높아진다. 계기 활주로는 정밀 이착륙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2배 이상이다. 착륙대 300m 확장은 1000억 원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공사 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는 1500m를 검토했다. 경제성 부족으로 축소되었다. 2013년 1200m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비용 절감을 우선했다. 비계기 활주로를 선택한 이유다. 주민들은 안전이 비용보다 중요하다고 반발했다.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2024년 5월 굴착기 기사 사고가 발생했다. 흙더미 매몰로 사망자가 나왔다. 공사는 2달간 중단되었다.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었다. 대리NC가 턴키 방식으로 시공한다. 케이슨 설치는 2025년 4월 완료되었다. 최대 16,400톤 케이슨이 사용되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운반되었다. 가두봉 암석은 강도가 약했다. 내리병 암석 350만 큐빅미터가 필요했지만 83만 큐빅미터만 확보되었다. 부유식 활주로가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사례 부족으로 배제되었다. 공항은 연간 53만 명을 처리한다. 하루 2000여 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터미널은 3,500평방미터 규모다. 가도봉 전망대는 독도와 동해를 조망한다. 관광객은 연간 40만 명 수준이다. 개항 후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김포울릉은 45분, 포항울릉은 30분이다. 국제선도 가능해진다. 오사카울릉은 1시간 거리다. 일본. 중국 관광객 유치가 목표다. 80인승 항공기는 국제선 운항에 적합하다.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하이에어가 취항을 준비한다. 명성운수도 항공사업자 신청을 했다. 공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숙박시설과 상권이 살아난다. 울릉 블루존 리조트가 건설 중이다. 283실과 143세대 아파트다. 공항은 울릉도의 고령화를 완화한다. 젊은 인구 유출을 막는다. 응급환자 이송은 생명을 구한다. 대형 병원 접근성이 개선된다. 독도와의 연계는 안보적 가치다. 공항은 동해의 전략적 거점이다. 활주로 연장의 비밀은 군사적 목적이다.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독도 방어에 간접적 기여라고 밝혔다. 헬기와 비행기 동시 운용이 가능하다. 2023년 국방부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울릉공항은 다목적 역할을 한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커진다. 셀비엠 탐지에 공항이 활용된다. 중국의 해군력 확장도 견제 대상이다. 2030년 중국은 500척 함정을 보유한다. 울릉공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자산이다. KDX 호위함과 시너지를 낸다. 6,500톤급 KDX는 2028년 인도된다. 울릉공항과 동시 전력화된다. 착륙대 300m 확장은 공사비를 15% 늘린다. 타당성 제조사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비용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외친다. 2028년 개항은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2025년 7월 최종 결정이 예정되었다. 착륙대 확장은 기술적 도전이다. 추가 매립과 케이슨 설치가 요구된다. 공항은 비계기 활주로로 설계되었다. 조종사의 시야에 의존한다. 계기 활주로는 비용이 3배 이상이다. 결항률 감소를 보장한다. 80인승 항공기는 화물과 승객 제한이 적다. 50인승보다 효율적이다. ATAR 72는 55분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풍에서는 위험하다. 이 190기투는 80인승으로 안정적이다. 1500m 활주로가 적합하다. 활주로 연장은 공사 기간을 늘린다. 2028년 개항은 6개월 지연될 수 있다. 지역 상인은 공항을 환영한다. 관광객이 늘면 상권이 살아난다. 어부 김태석, 62은 기대감을 밝혔다. 젊은이들이 돌아올 기회다. 공항은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한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활성화된다. 울릉도는 고립된 섬이다. 공항은 섬과 육지를 연결한다. 독도 접근 시간은 20분으로 단축된다. 헬기보다 안정적이다. 2024년 독도 훈련에서 공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군용기 이착륙이 검토되었다. 공항은 울릉도의 꿈이다. 독도 수호의 상징이 될 것이다. 착륙대 300m 확장은 생명과 안보의 문제다.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 6세대 전투기 개발 글로벌 경쟁 본격 참여 선언. 한국이 중국, 미국 등과 함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본격 뛰어든다.
한국 항공기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파리 에어쇼에서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2030년대 중반 6세대 전투기 개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22일 현지 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보도했다. 신동학 KAI 국제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은 파리 에어쇼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와 차세대 무인 전투기 등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 전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A가 제시한 6세대 전투기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내년 말 취역 예정인 KF-21을 2030년경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5세대로 업그레이드한 후 인공지능, AI, 조종사 소프트웨어와 다목적 전투 무인 항공기, UAV를 연결해 2030년대 중반 6세대 개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부사장은 6세대 개념은 이미 KF-21에서 구현됐다면서 첫 번째 단계는 2030년경 스텔스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후 AI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다목적 전투 UAV와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AI는 유인무인 팀워크를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드론이 유인 비행기와 함께 작전 범위를 늘리고 방어막 역할을 하는 차세대 공중전 개념으로 올해 말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전시회에서 다목적 전투 무인 항공기의 비행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유인 항공기는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하고 무인 항공기로 무한히 확장됨에 따라 유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공격 효과를 높이며 전투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6세대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말 공개된 영상에는 은행잎 모양의 삼각형 꼬리 없는 디자인의 항공기가 청두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일련 번호는 J-36으로 명명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의 6세대 전투기 F-47건조 계약을 승인하며 2030년대 취역을 목표로 차세대 공중우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 해군용 F-16 프로그램은 예산 제약으로 연기된 상태다. 유럽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영국, 일본, 기탈리아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스카이프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FCAS를 각각 개발 중이며 모두 2030년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는 경쟁 우위 요소로 기존 플랫폼의 활용성을 제시했다. 신 부사장은 KF-21이 스텔스 기능과 다목적 전투 UAV를 제어하는 AI 조종사 소프트웨어 적용 덕분에 6세대 전투기로 가장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또한 통신 위성을 기반으로 지상에서 공중, 심지어 우주까지 초연결되는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중국의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 강화가 항공우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희토류 광물은 KAI 항공기의 작은 부품일 뿐이며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투기 개발에는 일반적으로 초기 개념에서 약 20년이 소요되지만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개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6세대 전투기 시대의 개막이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